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5월 3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5월에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내일, 그러니까 5월 4일이죠. 내일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첫 회동을 갖습니다. 안철수 대표 이야기는 전당대회, 즉 국민의힘 전당대회 5월 말 6월 초로 예상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전에 합당도 가능하다. 가급적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빨리 통합하여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라고 굉장히 진일보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5월 4일이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때려치우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나온 지 정확히 2달이 됩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아주 살짝 간만, 선만 살짝 배워졌습니다만은 그 2달 사이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여전히 차기 대선 후보 1위로 이재명을 누르고 2달째 이른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 너무 지나치게 간을 보는 것이 아닌가, 너무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데, 아마 5월 중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공개 행보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야기대로 이제는 뭔가 하나하나 불확실성을 줄여가면서 내년 3월 9일, 그러니까 대략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민주당도 이제 새로 송영길, 어제 송영길 의원이 새로운 민주당 대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송영길 비주류입니다. 송영길 흔한 얘기로 범친문이긴 하지만 비문에 가까운 비주류죠. 송영길 대표 오늘 아주 이례적으로 국립현충원 참배하는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대통령 쭉 다 그 묘소를 참배하면서 아주 야릇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러는데 민주당, 여당은 세월호만 챙긴다. 유니폼, 즉 제복 입은 그런 사람도 챙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어떻게 보면은 작전상 후퇴하는 듯한, 또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분노에 가득 찬 국민들의 마음을 잠깐 현혹시키는 그와 같은 얘기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그 행보를 보면서 마침 2015년 2월이죠. 그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그 당시 정청래 최고위원 등 반대를 무릅쓰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문재인은 정청래란 사람이 다르네. 그래 문재인 저 정도면은 그야말로 우리 편 내 편 그렇게 가르지 않겠네 라고 깜빡 쏘갔던 이른바 스윙 보터들, 중도층 국민들이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2015년 이승만 박정희 두 분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문재인을 보고 쏘갓 그냥 홀랑 긴장감 풀었다가 완벽하게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자기들이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좌파들 전술, 이른바 작전상 후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금하지 못할 겁니다. 다시 이제 안철수, 윤석열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그동안 참 미묘한 얘기를 많이 했죠. 물론 오늘 본인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3월 전, 즉 대선 전에만 후보 단일화 되면 된다, 통합되면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냥 흔한 이야기로 조금 여유 부리는 약간 조크조로 얘기한 건데 그것이 기정사실화되어 나가서 자기도 굉장히 당혹스럽다. 이른바 중도와 보수는 가급적 빨리 통합하여 불확실성을 줄여서 국민과 유권자에게 좀 안정감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철수가
갑자기 며칠 만에 바뀌었을까요? 저는 안철수가 실제로 보면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선출하고 그 당대표의 책임하에 홍준표를 갖다가 복당시키고 7월이면 이제 지사직을 그만두고 나올 원희룡을 또 유승민을 그 외에 또 나경원이 됐던 누가 됐던 간에 어쨌든 대선 후보군을 통해서 후보를 만들어내면은 그때 가서 이른바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때 같이 그런 식으로 당대당 통합이 되었던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지 않겠느냐라고 짐작을 했었고 실제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보여주었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철수가 이와 같이 갑자기 입장을 갖다가 한 180도 바꾸어서 오히려 김기현 이번에 대표 권한대행과 만나서 이번 전당대회 전 합당도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합당이 가능하다면은 듣기에 따라서는 신설 합당, 즉 이른바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이른바 흡수 합당도 용인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왜냐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 나름 대의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자기의 사람들을 갖다 넣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전당대회 전 합당이 가능하다는 것은 얘는 신설합당 즉 각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제3의 이름으로 정당을 만든다 할 때 그때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통합전대입니다. 통합전당대회. 통합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번 무언가 좀 외형을 넓히고 그 다음에 보수와 중도의 어떻게 보면 좀 화학적 결합을 갖다가 촉진해보자.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 안철수 대표는 지난해 12월 20일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서울시장 나가겠다 했습니다만은 서울시장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세훈한테 밀렸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보면 본인의 대선의 꿈은 다시 부활된 겁니다. 그래 자기 자신은 지금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민주당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밖에 있다가 최종적으로 합치느냐 아니면 미리 들어와서 선후의 문제입니다. 좀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이건데 일단 윤석열의 요즘 움직임으로 보았을 때 윤석열이 제3의 세력 제3의 정당을 만들어서 가기보다는 일정 부분 이른바 단기 필마로 지지세를 몰고 가다가 결정적 순간에 합치지 않겠는가. 그럴 때 나름 안철수도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합쳐진 그 이른바 플랫폼에서 일정 부분 기득권을 갖다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지금 나중에 윤석열, 안철수 또 국민의힘 이렇게 합쳐지다 보면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내부에도 일정 부분 국민의당 몫의 지분을 확보하고 그런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가고 최종적으로 윤석열이 합쳐지게 됐을 경우 일단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점하고 있던 안철수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윤석열과 는 경쟁을 벌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도 윤석열을 두고 계속 국민의힘과 김종인 박사 간에 치열한 선수 뺏기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불세출의 지금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를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땡기려고 그러고 김종인은 윤석열을 땡겨서 자기가 제3의 지역에서 뭘 만들어서 그 다음에 다시 국민의힘과 딜을 하겠다는 것이 김종인의 생각인 듯 합니다. 그러나 김종인 박사가 윤석열 너는 별의 순간을 잡았고 5월이면 빛이 보일 것이고 얘기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박사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한번 가르침을 청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점점 초조해지는 것은 김종인 씨고, 김종인 씨는 이제 슬슬 한번 최근에도 보니까 뭐 김동연 전 부총리가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뭔가 한번 윤석열을 쿡 찔러봤습니다만은, 윤석열은 윤석열 나름대로 지금 김종인 씨하고는 거래는 안 하되 최소한 지금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두 달 동안이다 보니까 사람들 그 두 달 동안 침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윤석열 자서전, 심지어는 며칠 전, 어제 그제죠. 윤석열을 지지하는 무슨 무슨 당, 이제 막 우후죽순격으로 윤석열의 이름을 갖다가 흔한 얘기를 파는, 윤석열의 이름을 갖고 흔한 얘기 정치판 장사, 이른바 책 장사들이 막 시작된 겁니다. 이러다 보면 윤석열 씨는 아무 얘기 안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유권자와 국민들 입장에서는 식상하게 되죠. 뭐 윤석열 별거 아니네. 주변에 모여서 뭐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겠다는 사람들 보니까 참 보면 그 인물이 그 인물이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 고건 전 총리가 그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랬죠. 윤석열 씨 반드시 고건 전 총리의 이른바 지지율 1위와 그리고 나중에 한 1년 반의 어떤 그 지지율 1위를 누리다가 침몰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스타디해봐라. 왜? 주변에서 그 당시에도 고원 전 총리를 갖다가 파는 정치 세력, 흔한 얘기 정치꾼, 또 고원 전 총리의 이름을 빌어서 책장 사는 사람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들어오자마자 후닥닥 마치 무슨 불맞은 멧돼지 마냥 이리저리 뛰다가 정확히 21일 만에 엎어졌는데, 그 당시에 반기문 이름을 팔아서 뭐 반사모니 뭐 여러 가지 사모들이 나왔죠. 또 반기문 전 총장의 어린 시절 뭐 어떤 소년 뭐 무슨 소년 반기문 이런 책들이 거의 50여 권이 나왔습니다. 국민들 식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임계선, 어느 순간 윤석열 전 총장도 이쯤 되면 어느 임계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5월이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개 행보, 이 공개 행보라는 것하고 대통령 출마 선언은 별개의 건입니다. 대통령 출마 선언은 좀 잠시 있다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공개 행보를 통해서 국민과 유권자에게 또 공정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이제는 영끌을 해도 그야말로 좌절과 시리의 늪으로 빠지는 20대, 30대 이들에게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5월 지나고 6월, 7월 되면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들어갑니다. 그 두 달 동안 7, 8, 두 달 동안은 사실 이재명과 그들의 시간입니다. 이재명과 그들의 시간 속에 어쨌든 9월 초순이면은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 지금으로 봐서는 이재명이 거의 8, 90%, 8부 9분 응선에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되면은 최소한 보름 이상은 이재명 씨는 컨벤션 이펙트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출의 그 흥분과 열기가 조금 가라앉을 무렵에 그 당시 9월 한 중하순쯤 되겠죠. 9월 중하순쯤 국민의힘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뭐 그때까지 안철수하고 통합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거기서 이제 레이스를 벌일 때 윤석열 씨는 지금부터 5월부터 공개 행보하면서 5월, 6월, 7월, 8월 한 넉 달, 한 100일간의 공개 행보를 통해서 본인이 국민의힘, 국민의당, 그리고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열리는 범보수, 범중도 보수의 플랫폼에 먼저 뛰어드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조금 더 끌어서 여기서 후보가 나왔을 때 마지막 후보 단일화, 즉 12월쯤 후보 단일화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월 한 중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몸을 풀면서 공개 행보를 통해서 뭔가 이제는 단순한 국민들의 어떤 바람, 기대, 그 외에
현실적으로 윤석열을 갖다가 좀 때로는 이용하면서 윤석열을 통해서 뭔가 자기 꿈을 이루어보겠다는 정치 세력들, 정치 거듭 가급적 현역 의원 중심의 정치 세력들을 서서히 구축해가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도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러니 안철수도 내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만나서 아마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 조기에 범보수 중도의 통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른바 밀고 당기기를 넘어서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